자, 377. 아, 이 문제 좋아. 이 문제 매스플랫에서 봤는데 상난이도야. 그래도 난이도가 3. 어? 여러분 평소에 일일 테스트 있지? 그게 중하야. 그러니까 이건 상난이도 정도 됩니다. 자, 봐봐. 네, 엑셀 플러스 이거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 항상 두 실근이 존재하는데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두 실근, 두 근 못 써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먼저 쓰자.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 친 거, 그지? 마이너스 2m 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거 얼마? 요거분의 요건데 요게 뭐야? 요거지, 그치? 2차식 m에 대한 2차식이죠. 자,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5입니다. 자, 이렇게 합과 곱을 쓴 다음에 가야 돼. 그냥 무조건 두근이라고 언급한 순간, 알파 베타 언급한 순간 무조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쓰고 나서 얘를 봐. 뭐야? 제곱의 합 같은 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맞지? 무조건 곱셈 공식 써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짠짠 요렇게 써가지고 자 대입해주자. 마이너스 2n 여기까지는 다 했지 여러분? 여기까지 다 했다고 봐. 자, 그래서 2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m 물러서 5 이렇게. 자, 해서 얘 전개하면 뭐 나와? 2차식 나오지. 의도가 뭐겠니? 전개하기 전에 봐봐.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얘인데 m에 대한 2차식이잖아. m에 대한 2차식에 뭘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그냥 2차 함수 최소값 구해라. 그런 얘기지? m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기. y가 없는데 상관이 없어. 그냥 요 y가 있다고 생각하고 는 y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4m제곱에서 2m제곱 뺐으니까 얼마? 2m제곱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m 쓰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 되겠지? 요렇게 해서 일단 뭐부터? 표준형부터 바꿔주면 완전 제곱식. 자, m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2분의 1의 제곱. 힘 조절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얘 제곱하고 2 곱하면 얼마?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마이너스 10에다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얘 갖다가 한번 그래프 그려봐.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 어디야? 무조건 여기에서 갖는 거지? 여기서가 최소값이잖아. 여기에서 누구를 불러줘야 돼? y값을 불러줘야지. y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21. 얘가 바로 답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야? 여기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내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면 걔는 누구에 대한? m에 대한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 2차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얘도 결국에는 뭐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8번이라 그랬지? 문제 번호 순대로 가면 79번. 79번. 그러니까 뭔가 실수는 잘 안 할 건데 뭔가 좀 맛이 간 상태일 수도 있어. 좀 그래. 자, 읽어볼까? 여기만 지울게. 자, 높이가 30m인 어느 건물 옥상에서 초속 40m의 속력으로 이런 거 우리 처음 보니? 아니, 3학년 1학기 때 분명히 봤을 거야. 대충 공부해도 봤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선생님이 지우라 그랬어. 옛날에 3학년 1학기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그냥 요 조건은 아무런 하등 쓸모가 없어. 이 문제를 푸는데 잘 생각해봐. 높이가 30m인 어느 건물 옥상에서 초속 40m로 던졌대. 이거 가지고 뭐 계산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읽어봐. 쏘아 올린 폭죽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m에 대하여. 그러니까 높이가 Y라 그랬고 지난 시간은 T라 그랬어. 그 T와 Y에 대한 식이 여기 있잖아. 그치? T와 Y의 관계식이 여기 있잖아. 함수식. 이게 함수식이지. 우리가 직접 함수식을 뭔가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위에서나 아니면 옆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내가 2차 함수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2차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미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요 조건에 현혹되지 마. 현혹되지 말고 지워도 돼. 첫 번째 줄은 그냥 이 문제는 지워도 되는 거야. 항상 물리 법칙에 대한 이런 문제 있지. 위용 쏘아 올렸다. 이런 던졌다. 이런 포물선 그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위에 거를 항상 지우고 시작해. 자, 그러면 얘 가지고만 푸는 거야. 얘가 결국에 무슨 식? y. y가 뭐야? 높이지. 높이야, 높이.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올라갔을 때, 높이 올라갔을 때, 한마디로 높이의 명사 높이의 뭐야? 최대값이겠지? 높이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높이 식에 대한 y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라. 한마디로 누구?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라. 어디서? t 0초부터 8초 사이에서. 요런 말이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 그려야지.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해야지. 위로 블록으로 1초 만에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t는 0초부터 8초까지인데 0부터 8 사이인데 여기에서 추계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40 여기까지 되니?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준 다음에 약분하면 얼마? 3 이렇게 나오지. t는 지금 문자가 t니까 t는 4가 바로 어디다? 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됐어? 되고 있는 거고 맞지? t는 4면 0과 8은 어디 있겠어? 0은 왼쪽으로 4칸 8은 오른쪽으로 4칸. 어때? 똑같아야겠지. 그럼 똑같아야 되면 좀만 더 정확하게 할게. 자, 요거는 지금 양쪽으로 선 대칭 모양이니까 좀만 더 정확하게 그려주자. 요거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노란색 교점, 이 노란색 교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같은 y 값을 가지는 요 지점 있지. 요 지점이 바로 t는 8이란 얘기야. 여기가 0이고. 되겠어? 선대칭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만 정확하게 하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사이 범위 내에서 가장 뭐한 지점? 높은 지점을 찾으면 되지. 그게 누구야? 꼭지점.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누구다?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지. 네. 나 이거 쓰러뜨려주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괜찮니? 네. 자, 최대값은 어디다? 꼭지점에서다. 자, 그러니까 t는 4일 때의 y값을 불러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t는 4 대입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80 플러스 4 대입했으니까 160, 그 다음에 플러스 30. 자, 요렇게 해서 110.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최대값 제일 높은 지점의 높이가 몇 미터? 110m.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에서 가질까? 최소값. 0에서 가진다라고도 말해도 되고 똑같은 말이지. 어차피 여기에서의 y값이 똑같기 때문에 t는 8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0 대입하면 얼마? 최소값은 30.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잘했어. 좋아. t는 4가 나오는 게 어떻게 해서? 이거 한번 공식 써본 거야. 그냥 저번에 이제 잘 쓰진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안 써. 선생님은 안 써. 안 쓰는데 알 뿐이지. 그냥 일반형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때, 즉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a 바깥으로 꺼내고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적지? 그렇게 하면 어차피 x 플러스 2a분의 b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여기서 공식이 나와. 꼭지점의 x좌표, 즉 추계방정식이 똑같은 얘기지. 꼭지점의 x좌표가 무조건 마이너스 2a분의 b다. 알겠지? 이거 알지? 저번에 배웠지? 해가지고 요 y좌표는 외우지 말자 그랬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계방정식은 외워주면 좋다.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축만 궁금할 때 이렇게 딱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A 값이 마이너스 5니까 대입했고 B 값이 40이니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한 거지. 됐지? 자, 적고 나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80번. 요거 설마 80번, 81번 다 있네. 진짜 활용 문제는 다 물어봤구나. 그래서 제발 마음을 열어. 좀 꼰대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활용 문제를 잘하는 방법은 어차피 나중에 미적분 가면 다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돼. 지금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미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열어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책 읽는 것처럼 하라고 그냥. 책 읽을 때 여러분
주인공한테 몰입하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잖아 보통. 그러니까 여기 봐봐. 길이가 3인 철사 16개를 빈틈없이 연결하여. 그러니까 읽으면서 계속 그거 생각해봐. 출제자가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뭘 꽁꽁 숨겨놓은 걸까? 그걸 발견하는 게 재밌어. 그게 수학이 재밌는 이유거든. 그래서 문제가 길이가 3인 철사 16개를 빈틈없이 연결하여 뭘 만들었대?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 그치? 그럼 우리 보통 이런 문제 풀어봤을 때 그래도 안 풀어본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런 문제 풀 때 보통은 뭐라고 주냐면 길이가 3인 철사 16개면 총 몇이야? 48이지. 보통 그렇게 주지 않니? 이상하잖아. 길이가 그냥 48인 철사를 굽어가지고 연결한다는 말을 안 쓰고 길이가 48인 철사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주잖아 보통. 그렇게 하면 뭐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가 있겠지. 원래는 이렇게 풀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48의 절반 얼마? 24. 둘레니까. 48은 둘레니까. 둘레를 48로 만드는 거니까. 둘레를 절반해서 세로의 길이는 24 빼기 x. 이렇게 쓰면 되지. 우리 요렇게 했었어. 3학년 1학기 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x랑 24 마이너스 x 곱하면 넓이 나오지. 가로 세로. 근데 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왜?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길이가 왜 3인 철사 16개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길이가 48인 철사라고 안 하고 길이가 3인 철사를 이거라고 해볼게. 이게 3인 철사야. 길이가 3인 철사를 이렇게 내가 직사각형 표현할 때 직각 부분 있잖아. 거기에서 내가 이 3인 철사를 3짜리인 철사를 굽어가지고 이렇게 직각 모양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여기 나와 있잖아. 철사의 모양은 뭐 할 수 없다? 변형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서 그냥 그 문제를 이해하는 책 읽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냥 철사의 모양은 변형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내가 3인 철사가 있으면 얘를 무조건 쌓고 연결해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무조건 요 코너를 돌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철사 하나를 써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이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구불 수가 없어. 구부릴 수가 없는 철사야. 이거는 변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길이가 3인 철사 16개 정확하게 사용해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굽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 가로에서 사용한 철사의 개수를 뭐라고 두자? x라고 두자는 얘기야. 심지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도 문제에서 중간쯤에 직사각형의 가로에 필요한 뭐의 개수? 철사의 개수라고 힌트까지 주잖아. 그치? 여기에서 힌트까지 주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겠어? 당연히 미지수겠지. 그치? 보통 이렇게 두잖아. 그래서 철사의 개수를 x개라고 놓자. 가로에 필요한 철사의 개수, 가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다시 물이 묻어있어. 48인 철사가 아니라 3인 철사 16개니까 3인 철사를 가로에다가 x개만큼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인 철사를 점점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x개야. 여기 했네. 여기 있는 게 총 x개야. 그러면 세로에다가 사용한 철사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에 쌓여진 철사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어? 10년 많이 비슷하다. 다시 좀만 더 생각. 좋아. 그렇지. 여기가 만약에 2개야. 그럼 여기도 2개겠지. 그럼 총 합하면 4개야. 여기에서 그러면 16 빼기 4를 하면 12개인데 그거를 뭐해? 절반해야 하나의 세로의 길이에 쌓인 개수가 나오지. 됐어?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16개를 뭐해라? 어차피 가로는 2개 있고 세로는 2개 있으니 확실하니까 2배잖아. 그치? 16을 반대로 2로 나눠주면은 여기랑 여기에 쓰인 철사의 개수의 합이 나오지. 몇 개? 8개. 그래서 8개 중에서 위에 쪽 가로의 길이에 x개를 사용했다면 세로의 길이는 몇 개? 8-x개가 바로 개수가 된다. 철사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푸셔야 돼. 자,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48인 철사를 이용하여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생각한 거야.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x개 사용했어. 그러면 길이가 얼마니? 3짜리를 x개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길이는 3x겠죠.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3짜리를 8-x개 사용해서 몇 짜리야? 바로 그냥 24 마이너스 몇이다? 3x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지. 됐어? 지금 얘가 바로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직사각형 넓이. 맞지. 둘레 구하라는 거 아니지? 넓이야, 넓이. 이거 안 읽고 지나갔지? 넓이가 최대일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한 거야, 넓이.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이 근데 지금 뭐야? x에 대한 2차 식이잖아. 지금 여러분 뭐 공부하고 있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여기가. 그치?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에 뭘 구해라? 최대 최소 구하란 말이야.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최대일 때 최대값만 한번 구하려고 해보자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9x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3x 곱하기 24에서 플러스 72x. 자, 이렇게 적은 다음 마이너스 9 꺼낸 다음에 x제곱.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자. 표준형 써. 연습하는 거야. 마이너스 8x니까 절반하면 마이너스 4로 꺼내줄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바로 만들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9는 144니까 자, 여기에다가 144 딱 적어주면 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바로 그래프 그려보자. 자, 이렇게 하고 x는 4일 때 이때가 축이지? 자, x는 4 표시한 다음에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 x의 범위지, 범위. x가 적어도 5보다는 커야 되겠어. 0보다는 커야겠지. 근데 0보다 큰 건데 항상 x는 개수니까 자연수 형태로 나올 것 같아. 맞지?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커질 수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어? 가로에다가. 그럼 최대가 7개까지 쓸 수 있어. 왜? 세로도 마찬가지로 1개 이상은 써야 되잖아. 맞지? 직사각형 만들려면 세로도 1개 이상은 써야 되는데 전체 가로랑 세로를 합하면 8개라 그랬었으니까 8개 중에 여기 1개 썼다 해도 여기는 7개까지만 가능하지. 그치?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 7까지다.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봐. 자, 그럼 1부터 7까지니까 1 어디 있어? 1. 4 왼쪽에 있겠지. 4 왼쪽으로 3칸 만큼 가시면 1이 있고 그 다음에 7은 또 4에서 오른쪽으로 3칸 만큼 있으니까 1하고 같은 y값을 가지는 x값이 바로 몇이다? 7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잖아. 최대값 어디서 가져? 꼭지점에서 가지지.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얼마야? 144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144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최대값이 되는 거다. 됐지? 뭐 실수한 거 있니? 그래서 최대값은 144인데 최대값이 될 때의 뭘 구하래? 철사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x는 4일 때 최대값 144니까 4개. x는 4. 즉 가로에다가 사용한 3짜리 철사의 개수는 4개다. 4개일 때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마음을 열어.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어. 활용은.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패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패턴이 보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활용은 달라. 풀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거거든. 사실 공략법이 다 달라. 이렇게. 자, 이 문제도 볼까? 자, 이 문제 근데 많이 나오는 문제야. 많이 보일 문제야. 이거 쌤에서도 라이트 쌤에서도 보게 될 건데 자, 이 381번은 지금 직각삼각형 눈에 보이지? 직각삼각형에서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건 아니야.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이 전체 직각삼각형까지 그냥 다 뭐야? 닮음 나온다. 무조건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우리 도형의 닮음 있죠? 그 도형의 닮음이 여러분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로. 알겠지? 대부분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좀 어려워. 안 보여.
닮으면 안 보이지.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닮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문제 나오면은 닮음을 한번 의심해봐. 알겠지? 의심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에서 닮음을 의심한 다음에 바로 한번 닮음이 구해볼까? 자, 여기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다. 요거 한번 사용해볼게.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표시하고, 자, 요쪽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 있지? 요게 바로 각각 12하고 대응변인 거, 16하고 대응변인 거,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는데, 우리 보통 닮음인 거 계산할 때, 한 도형 내에서의 변의 길이의 b 자체가 같잖아. 그치? 한마디로 A, B, C의 높이랑 밑변의 b가 지금 12대 16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12대 16 닮음이면 무조건 이 b도 똑같이 가지니까 높이 대 밑변이 무조건 12대 16. 즉 여기서 4로 약분하면 3대 4일 거란 얘기지. 이해됐어? 3대 4. 여기도 마찬가지. 3대 여기도 4란 얘기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면 여기를 3분의 4x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적지 마. 여기서 여기 3분의 4x 계산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수학은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미지수를 설정할 때 여기 있는 걸 뭐 애초에 x라고 안 해도 되고 3x 여기를 몇 x? 4x로 해도 괜찮은 거지. x 3분의 4x 그렇게 해도 돼. 계산은 돼. 근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 길이를 사용해서 뭘 계산하자? 문제 마지막에 직사각형 DEBF의 넓이를 계산하자라고 했어. 그치? 이때 봐주는 거야. 넓이를 궁금해 하는구나. 넓이의 그것도 최대값인데 일단 최대값에 접근하기 전에 넓이의 식을 구해야 그게 또 뭐가 되니까? 이차함수가 될 테니까. 이차함수의 최대값 구해라. 말 되잖아. 이 파트에서. 그치?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해줄 건데 우리가 구하는 건 직각삼각형 넓이가 아니라 이 직사각형 넓이니까 자, 여기에서 세로의 길이를 다시 구해줘야겠지. 12에서 위쪽 거 3x를 빼면 얼마? 12-3x. 조심해야지. 자, 그래서 12-3x랑 가로의 길이 얼마? 4x다. 자, 이렇게 해서 4x 곱하기 12-3x.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넓이에 대한 식이 되겠지. 그치? 넓이 적자. 넓이. 자,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이거의 최대값 구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자. 마이너스 얼마? 12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보자. 얼마? 48x가 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2로 묶어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금방 하게 돼 있어 여러분도. 플러스 48. 연습 많이 하네요. 금방 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암산으로. 이렇게. 방법만 알면 돼. 방법을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지?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따라해. 그치? 몇 번 여러분이 따라하다 보면 암산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애초에 방법을 모르면 따라할 수가 없잖아. 맞지? 해서 여기 있는 48이 최대값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그래서 또다시 저 녀석의 그래프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언급해 있지 않은 x의 범위를 구해줘야겠지. 또 x의 범위 얼마가 될까? x는 일단 여기서 문제를 좀 읽어보자. 수선의 발이라 그랬는데 x는 일단 길이니까 그냥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뭐 이거일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4x가 16을 넘어설 순 없잖아. 맞지? 4x가 16보다 작다라고 해보면은 4x가 4로 나눠보면 얼마? 4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치? 요게 바로 x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작다니까 여기 있는 x는 2가 바로 축이네. x는 2가 바로 축인데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은 y값이 같은 얘들 0하고 4가 있는데 상관없지.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어디서 최대값을 가진다?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잘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 최대값 구하면은 바로 여기 적혀있는 얼마가 나온다? 48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활용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재밌는 거야. 못 풀수록 재밌는 거거든. 강해지는 거거든. 맷집이 세죠. 어려운 활용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수록 점점 강해져. 진짜. 피하려고 하면 약해지고. 알겠지? 무서워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고 한 문제만 더 할까? 어차피
어차피 좀 애매해서 지금 어제 진도 나가기엔 좀 애매하고 82번 없고 89번이니?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갈게.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 자, 이건 뭐니? fx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가 일단 보이고 그 다음에 a는 양수래, 그지? 좋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니? 자, 보자. 0과 2에서 제한된 범위가 있네 갑자기. 그러면 최대 최소 물어보겠네 또 여기에서면. 그래서 이차함수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로 되어 있어 개수가, 그치? 그러면서 최소값을 10이라고 알려줬네. 다행이네. 최소값을 그래도 내가 구할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요 10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최소값이 진짜 10이 나올까? 자, 여기에서 이 이차함수를 그려보자. 끝? 됐지? 요거지 그냥. 자,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자, 얘 x제곱 마이너스 2ax 이거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필요한 게 a제곱이잖아, 그치? 이 a제곱을 뒤에서 똑 떼우면 되지. 똑. 그래서 2a제곱에서 a제곱 똑 떼서 뒤에 a제곱 놓으면 되잖아. 끝.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뒤에까지 여유를 갖고 한번 봐봐. 그럼 보이잖아. x-a제곱 플러스 a제곱. 자, 이렇게 쓰면 끝. 자, 추계 방정식 x는 몇? a. 그러면 x는 a에서 최소값 가질까 말까? 그거를 생각해야겠지. a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조건 0과 2로 제한된 범위가 이 a를 갖고 있다. 이 0과 2 사이에 a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잖아. a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지? 근데 그걸 누구도 알아 몰라. 안다. 문제 봐봐. 그치. 나도 그 순간 아까 전에 읽기를 잘했지. 좀 읽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잖아? 그럼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돼. 생각을 해봐. 2단계 그 정도 문제는 안 나와. 이거 3단계 있거든? 3단계 문제 풀어본 사람. 3단계는 진짜 이런 조건을 안 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생각해봐. 문제 한 문제 푼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학교 가는 게 아니야. 문제 한 문제를 풀어도 얘를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범위를 나눠야 돼. 알겠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알겠지? 이 바깥,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A가 있을 수도 있고 0 왼쪽에 A가 있을 수도 있고 요 사이에 A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바로 3단계 문제 있지? 그 3단계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려. 거기선 심지어 치환까지 해야 돼. 치환까지. 치환까지 해가지고 범위를 세 범위로 나눠서 풀어야 돼. 알겠니? 근데 그 정도 문제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더니 양수에 뭐야? 어디 있어? 당연히 여기가 0이고 0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A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야? 0과 2 사이에 A가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A가 여기 있을 때 A는 양수라는 조건만 있지 2보다 크다 작다라는 말이 없잖아. 이거는 생각을 해줘야겠네. 그치? 0보다 큰데 2보다도 클 수 있잖아 A가. 맞잖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치? 생각하는 게 수학이야.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 여기서부터 해볼게. 자, 여기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그래프가 존재하는 곳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찾는 거야. 그치? 최소값 어디서 가져? 꼭지점에서 가져. 그럼 이 친구는 A를 갖다가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Y값이니까 당연히 A제곱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럼 이때의 최소값이 문제에서 10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내가 A제곱을 10이라 생각하면 A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벌써 아주 좋아.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좋아. 루트 10을 생각하지. 근데 심지어 사실 루트 10도 안 돼. 왜? 이건 몰랐니? 내가 뭐라고 가정했어? 첫 번째 뭐라고 가정했어? 이거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 A가 누구와 누구 사이 있다? 0이랑 2 사이 있다고 가정했잖아. A가 0이랑 2 사이에 있다고 가정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무조건 이 결과로 나오는 것은
가정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나와줘야겠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근데 루트 10 애들 알잖아 여러분. 이제 중3 넘어갔잖아. 3점 얼마잖아. 됐어? 0과 2 사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얘도 돼 안 돼? 일단 양수 생각한 것까지는 아주 좋아요. 아주 무난해. 아주 무난해. 얘는 3.x 했으니까 얘도 안 돼. 이래 사실 의미는 없어. 해본 의미는 없는데 해줘야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치? 자 그럼 여기 해보는 거야. 두 번째 뭐다? 이번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가 0과 2 사이일 테니까 0과 2 사이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값을 불러주시오. 그게 최소값이지. 어디서 가져? 2에서 가진다. 2에서의 최소값 10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2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2-A 여기다가 대입하자. 여기는 좀 그렇다. 그치?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F2를 구하시면 요게 바로 10이라는 거니까 최소값. 자 다시 계산했어. 4-4A 플러스 2A 제곱. 자 이렇게 쓰고 앞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적으면 이런 식으로 변모한다. 됐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랑 어떻게 하면 돼?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되지. 그치? 자 해보자. A 제곱 2로 바로 나눠버렸네? 쏘리 2A 제곱.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10 먼저 넘겨서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하고 자 2로 나눠가지고 얼마? 2로 나눈 다음 해야지. 그치? 보이잖아? 보이잖아? 인수분해 해서 A-3 A 플러스 1. 자 A 값은 3 아니면 마이너스 1. 좋아요. 일단 그렇게 가볼까? 3 아니면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가정했다? A는 2보다 크다라고 가정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은 몇? A는 3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A가 3이야. A가 3인데 함수 fx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fx를 다시 적었어. x-a가 이제 3이라는 걸 알았어. 자 그래서 3, 3은 9. 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지냐? 지금 이 문제지 이 문제. 여기서 최대값 가지는 거지? 여기서 최대값 가지는 거. 여기가 어디일 때? x가 0일 때 최대값 갖는 거잖아. 맞지? x가 0일 때 최대값 갖는 건데 그 0을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넣어줘야겠지? 자 그래서 f0은 얼마? 9에다가 9 더하니까 얼마다? 18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끝. 되니? 어렵지? 뭐 원래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어렵고요. 나중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 최대 최소도 구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미적분 사용해서 그래프를 이거는 그냥 진짜 최고차항 개수만 봐도 그릴 수 있잖아.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 최대 최소 찾을 때는 미분을 활용해야 돼. 미분 활용해서 정확하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제일 높이 있는 점이 최대값이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걸 기초 단계부터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적분의 연습이야. 10초.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풀려고 하면 안 돼. 여기를. 어차피 나중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애티튜드를 그렇게 가지세요.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엊그저께 하던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있지? 그거 마저 좀 처리하자. 쉬는 시간. 연립 부등식에서는 딱히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좀 하나 봐. 좀 되나? 이거 2차 함수보다는 확실히 좀 잘 되나 봐. 다행이다. 그래도 그냥 그러면은 예제 4번 보시면은 바로 해보면 뭐 딱히 개념 배울 게 없어. 그냥 저번처럼 우리 푸는데 다만 저번처럼 막 x가 뭐 하나의 범위로 나오던지 뭐 이런 식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라고 나오던지 아니면 x가 그냥 뭐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범위가 나오면 아주 일반적인 경우 있지. 해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진짜 평범한 거니까 평범하다고 치부하면 요 예제 4번은 이름만 봐도 뭐라고 돼 있어?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이라고 돼 있지? 말 그대로 특수해. 특수한 경우인데 이걸 막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번 딱 해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아. 봐봐. 자, 요거 그냥 저번에 한 것처럼 풉시다. 진짜. x 넘겨.
한 다음에 x값 구한 다음에 x범위 구한 다음에 둘이 겹치는 x범위를 구하는 거지. 교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게 이 연립부등식의 해다. 그렇게 똑같이 푸는 거야. 해보자. x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2x 계산까지 해줘. 그 다음에 6 넘기면 얼마?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자, 요거 하나 남겨두시고 첫 번째 해. 그 다음에 2x를 3x 쪽으로 넘길까 이번에? 우변을 x라고 써준 다음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그 다음에 5를 넘겨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얘도 마찬가지 예쁘게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얘네 둘의 교집합이라 그랬지? 네. 수직선 딱 그려준 다음에 x 수직선, x축이지 그냥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한 다음에 점 찍고 오른쪽 표시해주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 마이너스 2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네. 그치? 그냥 왼쪽으로 가는 범위로 표시해주면 돼. 이게 뭐야? 그럼 겹치는 범위가 어디니?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2지. 범위야? 아니야. 그냥 x는 마이너스 2 쪽만 겹치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단 겹치는 부분은 누구밖에 없다? 값으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가 해야. 알겠어? 그러니까 저번처럼 누구와 누구 사이라고 나오던지 아니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 그냥 연립부등식 아무거나 풀었을 때 나오는 거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하나의 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 범위가 아니라 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x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나하나 외우지 말라고. 그냥 구해보면 알 수 있잖아. 됐어? 그런 상황이야. 어떤 상황? 이것까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잘 들어. 여기서 해가 딱 하나 값으로 나올 때 있지. 그럴 때의 경우를 많이 해보다 보면 이게 외워지는 거지 딱히 외우란 소리는 아니지만 정리를 해주자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쭉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쭉 가는 모양이지. 그치? 그러면서 둘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겹치는 부분이야. 맞지?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의 값만 가진다. 그럼 반대로 해석해봐. 해가 딱 하나다. 1차 연립 1차 부등식을 풀라 그랬는데 연립 1차 부등식을 풀라 그랬는데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말해. 여러분한테 대놓고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해. 해가 한 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알겠어? 해가 한 개다라고 하면 무슨 모양을 생각해?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만나는 부분은 딱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외워줘. 그림으로. 알겠지? 많이 풀다 보면은 그림으로 외워지는 거야. 그림을 먼저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해가 딱 하나 나올 때 연립부등식의 해가 하나 나올 때는 무조건 이런 그림으로 그려준다.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반대 방향이면서 만나는 부분 하나.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번도 봐봐. 그러면 해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또 나올 수 있냐.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 2로 양변 일단 나누자. 이거 맞아? 오타 없니? 저번에 한번 오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없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왜 냈어? 2로 양변 일단 나눠주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건데. 자, 그래서 2로 곱해주면 2x-4 이렇게 되겠지. 일단 정리부터. 그러면 x 넘기면 우변이 x, 마이너스 4 넘기면 왜? 좌변이 5다. 자, 그래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표시해준다. 자, 요거 분모 죽여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에 6을 곱해 줍시다. 자, 양변에 6 곱하면 자, 요쪽은 왼쪽은 어떻게 돼? 2배 해주니까 2x 플러스 6 쓰고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 3x 그 다음에 여기는 6배 해서 약분하면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2x 넘기면 x, 1 넘기면 5.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자, x가 5보다 크다와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야. 딱히 안 그려도 알겠지만 작거나 같다지 얘.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한번 표시해봐. 결국에는 기준이 되는 값이 얼마? 5. 이제 5 표시해보고 한쪽은 왼쪽으로 점 찍으면서 달려나가. 이렇게. 이게 얘지. 이거. 그지? 자, 그런데 5에서 기준으로 뻥 뚫어놔. 왜? x가 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뻥 뚫어 놓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는 얘지 얘는. 반대 방향이지. 하지만 여기에서 겹치는 범위는 뭐라고 말해줘야 돼? 두 글자. 없다지? 생각돼?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연립부등식의 해는 누구?
겹치는 범위야.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해인데 여기서 그림을 보니까 한쪽은 뻥 뚫어져 있고 한쪽은 닫혀 있잖아. 그치? 점 찍혀 있잖아. 이런 상태면 한쪽은 5를 갖고 한쪽은 5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맞지? 근데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러면 겹치는 범위가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그냥 눈으로 보기에 없잖아. 그래서 없으니까 뭐라고 쓰자? 해는 없다. 그러니까 해가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 뭐였어? 1번은 해가 하나 나오는 거. 범위로 나오지 않고 해가 하나의 값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해가 없을 수도 있어. 알겠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풀면 돼. 그러면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반대로 수직선을 하나 딱 그려준 다음에 x 수직선, 이 x는 지울게. 여기서 내가 두 개의 해를 구하지. 그게 뭐 점이든 동글뱅이든 구멍을 뚫어놓든 무조건 어느 방향?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돼. 알겠지?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이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간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든 간에 어찌됐든 공통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겹치는 게 없지. 겹치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해는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해는 없다라는 소리를 반대로 뭐라고 생각해라? 겹치는 범위가 없다라고 해석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돼. 그림으로. 알겠지?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에 무슨 값 나올 테고 여기에 무슨 값 나올 거 아니야. 요걸로 뒤에 가서 해가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에 대한 응용 문제를 푸는 거야. 그게 제일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반대로 항상 생각해. 여러분 하나를 배우면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항식의 곱셈을 배웠을 때 인수분해를 생각하듯이. 알겠지? 인수분해 반대 과정이 다항식 곱셈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지금 딱 하나 516번. 516번은 좀 그렇고 너무 어렵고 513번 한번 풀고 지나갈까? 얘들아? 여러분이 513번 녹화를 안 돌렸어. 네? 뭐 하겠지. 애들 방금 거 좀 할만했지? 네. 요거는 하겠지. 화이팅. 파이팅. 한 문제잖아. 두 문제구나. 1번, 2번이니까 두 문제로 치는 거지. 수고. 한번 해보시고 딱 모르면 뭐 알려주면 돼. 지금 요 1차 부등식 하는 동안에도 계속 시각적인 방법, 비시각적인 방법 쓰지? 수직선 그리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 2차 부등식 다음 주에 나가. 2차 부등식 해서 2차 함수 또 그릴 거야. 시각적인 방법을 잊지 마세요. 만나면 방정식의 실근,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 계속. 예율이 했어? 네. 잘했어. 구민이 했어? 오케이. 잘하네. 보기와는 달리 뭔가 이해가 안 된 것처럼 보이면서 또 잘하네. 다들. 자, 한 30초만 더 주고 그 다음 다 된 사람은 다음 넘기면 돼.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장황한 설명을 그래서 한 거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일직선으로 정방향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다 한단 말이야. 어렵지 않아서. 근데 역방향이지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 해가 없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해는 없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냐.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해볼까? 예제 6번 넘겨서 자, 해를 갖지 않고 단독 지급적으로 그냥 말을 하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 그렇지? 문제 읽어봐. 한 연립 부등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연립 부등식 생긴 거 봐봐. 여기 지금 A 하나 나와 있지. 이지수 하나 있지.
일단은 얘를 풀어가지고 완벽한 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어차피 불가능해. 맞지? 하나의 값으로 그러니까 범위나 값이나 뭐 그런 걸로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눈치챘지? 그러니까 눈치를 챘으면 뒤를 봐봐. 해를 갖지 뭐래? 않도록 하는 그치?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잖아. 마치 앞에서 나와 있던 해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해가 없다는 얘기지.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는 말이야. 해는 없다란 말이야. 해는 없다.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뭐가 나와야 돼? 해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이걸 알려준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하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순서 상관없이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바라보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야 돼. 결론은 그거야. 해는 없으려면 뭐가 없으면 된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된다. 교집합이 없으면 된다. 전문 용어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된다. 맞지? 공집합. 알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의 조건을 구해줬으니까 여기서 A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 구하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해봐. 여기 5x 넘겨줘봐. 마이너스 2x 되면서요. 8을 넘기면 마이너스 14되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x는 7보다 작다. 뭐 이거 누구나 하지. 그러면 작다의 범위가 바로 얘야. 7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바로. 그치? 여기 해봐. 뻥 뚫어놓고 7보다 작다. 됐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야?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 누가 누군지를 구해볼까? 자 밑에 거 구해보면 되겠지. x 넘겨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넘기면 금방 나와. a-7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지? 그러니까 크다 범위로 나오잖아. 얘가 바로 어디야? 여기란 얘기야. a-7 점 찍어놓고 오른쪽으로 쭉. 됐어? 그림을 먼저 그려. 항상 시각적으로 해석해서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그림에 내가 비시각적인 정보를 끼워 맞춘다. 딱 이 느낌. 알겠지? 느낌 알겠지? 7하고 a-7이 딱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중학교 때도 해봤듯이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큰 거니까 항상 뭐야?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a-7이 7보다 크려면 a는 14보다 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오 좋아. 아, 너무 좋아. 좀 몇 초 걸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바로 대답을 하지? 여기에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호가 있으면 어떻고 등호가 없으면 어떨까 이거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뒤에 계속 나와. 여러분 공통수학 2에서도 계속 나올 내용이고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이걸 배우고 넘어왔어 우리. 근데 다시 설명하다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7 쪽으로 다가온다 해서 다시 그려볼게. 원래 다시 그릴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에서 7 그리고 a-7이 등호가 붙냐 안 붙냐 고민하고 있잖아 지금. a-7이 7하고 같은 수다라고 생각해보면 한쪽은 왼쪽으로 쭉 가는 모양이고 한쪽은 점 찍힌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모양이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의 조건 누구? 해가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생각하는 거야.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걸 만족하면 이래도 되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문제의 조건을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는 거야.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를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4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왜 외워 이거를 친구들. 자 여기서 7 왼쪽 그 다음에 점 찍고 a-7 오른쪽인데 얘네 둘이 만약에 같다라면 여기 지금 겹치는 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겹치는 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응? 겹치는 거 없는 거야? 겹치는 게 없으면 해를 갖지 않는 거 맞지? 해는 없다라고 써야 되는 거 맞지? 이런 경우 맞지? 이 그림 아까 전에도 봤잖아. 해는 없다인데 해는 없다를 되도록 해가 없다가 되도록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알겠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가정했을 때 뭐라고? a-7 뭐야?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같아져도 되잖아. 지금 문제의 조건 만족하잖아. 해서 여기에 등호도
붙여주면 된다. 여기에도 등호를 붙이고 여기에도 등호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돼. 알겠지? 중학교 때 했었어. 중학교 때는 약간 킬러 문제, 상난이도 문제 그런 곳에서 나왔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물론 거기에서 이제 발전이 돼서 여기에서는 뭐야? 완전 예제 문제로 나온 거지.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실제로 얘네들이 등호가 붙여진다라는 건 같아진다라는 의미니까 실제로 같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같아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같아져도 문제가 없으면 등호를 붙여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같다고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없지. 조건 만족하잖아. 해를 갖지 않는다 맞잖아. 그래서 여기 등호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됐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미 되게 심연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설명해줘. 나는 외우라고 안 해 이거를. 어떻게 이거 경우를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 뻥 뚫어져 있을 때, 점 찍혀 있을 때, 둘 다 점 찍혀 있을 때, 뻥 뚫어져 있을 때, 그럼 왼쪽이 점 찍혀 있고 오른쪽이 뻥 뚫어져 있을 때 이걸 다 외워야 돼. 왜 외워 이걸? 외우는 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그렇게 외우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있어도 조금만 어려워져도 못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밑에 것도 똑같아. 그 밑에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예제 7번. 야,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말이야. 앞에서는 연립 1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이 뭐라고 나와서 해는 없다라고 나왔던 거지. 근데 얘는 그 해의 조건을 약간 비틀어서 정수 해가 3개다. 정수 x가 3개가 돼야 된다. 라는 조건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조건만 조금 다르게 해놓은 거야. 문자만 다르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른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 그냥 앞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가시면 돼. 여기 뭐야? 이게 연립 1차 부등식이지 이거. 저번에 봤었던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자, 어떻게 푼다? 왼쪽 거 오른쪽 거 푼 다음에 겹치는 범위 찾으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왼쪽 거 찾으면은 3x 넘어가서 x 마이너스 a 넘어가서 a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서 작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푸시면 3x 넘어가서 2x 7 넘어가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작업을 끝내주신 다음에 자, 이 녀석 둘이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a 플러스 3이 커 마이너스 2가 커 이거를 생각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야 마이너스 2하고 a 플러스 3을 여기에다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타낼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정수 x가 3개여야 돼. 일단은 뭐야? 해가 존재해. 해가 없진 않아. 해가 없지 않다라는 말은 겹치는 범위가 그래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야 돼. 이해됐지? 점 찍기 전에 어차피 모르니까 a 플러스 3이 커 마이너스 2가 더 모르니까 그림을 먼저 이렇게 해를 가지는 모양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더 엄밀하게 그리자면 여기 안쪽에 정수 x가 3개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겹치는 걸 먼저 그려. 그 다음에 한쪽은 작은 거, 한쪽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한쪽은 이거지.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가는 얘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됐지? 점 찍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 여기는 뻥 뚫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a 플러스 3이지. 표정 좀 보자. 괜찮은 거 맞니? 괜찮아? 자, 해서 이걸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말한 거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해는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는 없다가 나오는 패턴. 패턴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좀 더 디테일하게 정수 x가 3개라 그랬으니까 이런 말이야. 지금 일단은 해가 존재해. 그래야지 정수 x가 3개 존재하겠지. 몇 개든 존재하겠지.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 해는 이거야. 지금 정확하게 나왔지. 그러니까 해는 이건데 왜 a 값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a 값을 뭐가 될 수 있게? 이 안에 들어있는 x 값 중에 정수 x가 몇 개가 나오게? 3개가 나오게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미 마이너스 2는 정수지 얘들아. 마이너스 2 옆에 바로 누구 있니?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누구 있어? 0이 있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해 안에 들어있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 x 3개는 딱 얘네들이지. 이 정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는 거를 알았지. 그럼 더 이상 여기 안에 정수 있으면 돼, 안 돼? 더 이상 안 돼.
밀려나야 돼. 더 이상 여기 꽉 찼어. 이놈 꽉 찼어. 3명 꽉 찼단 말이야. 바깥쪽으로 밀어버려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맨 처음 1이란 얘기야. 이해돼? 이 그림을 여러분 그리면 끝났어. 그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면 끝났어. 얘네들의 관계가 보여? 수직선에서의 관계. 왼쪽에 있는 건 작고 오른쪽에 있는 건 크다. 맞지? 그러니까 0과 1 사이 누가 있다? a 플러스 3이 있다를 우리가 비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등호가 중요하다. 항상 방심하지 말고. 등호는 진짜 너무 방심하지 말고 제발 신경을 써야 돼. 내가 범위 구했다고 신나서 답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 등호 붙냐 안 붙냐를 생각해줘야 돼. 방심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기서도 하는데 다시 그려본다. 진짜 이거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한 번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3, 0, 2 사이에 있는 이 부등호 있지. 요 부등호의 등호가 붙냐 안 붙냐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등호가 붙는다라 생각해봐. 여기에 a 플러스 3하고 0이 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면서 여기가 0이 아니라 예, 맞지? 0이 되면서 동시에 a 플러스 3이 되는 상상을 해보란 말이야. 알겠어? 0이 되면서 a 플러스 3 같아지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 상상을 하라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라고 표시했었는데 이 a 플러스 3이라는 작자가 0까지 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온 거잖아. 0까지 왔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뻥 뚫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 요 녀석은 변하지 않지. 고정돼 있지 얘는. 따라서 요게 해인데 요 해 안에 또다시 보는 거야. 해가 정수해가 3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옆에 마이너스 1 있고 얘가 0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뻥 뚫어져 있는 거 맞지? 얘도 뻥 뚫어 맞지? 그럼 이 뻥 뚫어진 건 의미가 뭐니? 얘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0을 포함 안 하는데 해에 들어가 있겠어? 아니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뻥 뚫어진 부분이 0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알겠지? 그래서 이 뻥 뚫어진 부분이 여기 들어올 수 없으면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야. 할 거 많지? a 플러스 3이 이번엔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냐? 같아도 되냐? 그거. a 플러스 3을 그러면은 2라고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얘를 이쪽으로 끌어와.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이 이번엔 1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요 옆에 0이 있겠지. 맞아? 이렇게 다시 그리면 되잖아. 이러면 할 때는 다시.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a 플러스 3이 1하고 같아졌잖아. 지금 얘를 끌어왔어. 1까지 끌어왔어. 이런 상태야. 자 그러면 요 안에 지금 봐봐. 정수 x 3개 모여 있어 안 모여 있어? 모여 있잖아. 거기에다가 여기 1까지 갔다고 놨는데 어차피 1은 포함해 안 해? 안 해. 뻥 뚫어져 있잖아. 보이지? 자 따라서 어차피 1 포함 안 하니까 이 해의 범위가 누구를 만족한다? 정수 x가 3개임을 만족하지. 따라서 만족하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에 등호를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외우는 거 아니라. 이건 진짜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처음으로 부등식에서 생각하는 걸 배운 게, 외우는 거 말고 생각하는 걸 배운 게 딱 이 문제야. 그때는 이게 킬러 문제였다고. 근데 이제 기본 문제 된 거야. 알겠지? 그때 이해 못했다며 당연히 지금은 해야 돼. 이 뒤에서 계속 나와 이 개념이. 등호 붙이냐 안 붙이냐 계속 나와. 알겠지? 자 해서 지금 이거를 풀면 돼. a 플러스 3이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값 범위를 구해주시면 답이 된다고. 그냥 양변에 몇만 빼주면 돼? 3만 빼주면 되지. 그냥 3만 빼줘서 여기 사라지고 a값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옆에 풀어. 유사 문제 한번 해봐. 밴드 또 까졌어? 빨리 왔다. 근데 곧 있으면 끝나는데? 작은 거밖에 없네. 이 사이즈 괜찮아? 맞아요. 또 하나 사놔야겠다.